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데이터 주도 기업의 디지털 혁신, 전략과 사례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될 정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지난 4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주로 국내 고객들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데이터와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제 그 경험과 그 내용들이 좀 녹아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기업의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혁신을 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 4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나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한 4개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의 의미를 데이터 주도 역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데이터 주도 역량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혁신의 활용성, 그리고 그 활용성을 잘 수용하고 있는 혁신 기업의 사례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전략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짚어보고 또 끝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도록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준비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말라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황금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또 데이터 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시도가 그렇지만 이 디지털 혁신 역시 성공을 하신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기업이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기업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와서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정리에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혁신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혁신에 데이터가 있는 사실은 사실 기업이 받아들이는 많은 기술과 역량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혁신과 데이터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또 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우리는 데이터 주도 기업 혹은 영어로는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딜로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자신들이 세운 사업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 이 기업마다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업무의 목표가 다를 텐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1대1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결과가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데이터 역량이라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하나의 기업이 데이터 주도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접근된 데이터를 이 업무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과 역량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조건들을 갖추면 기업이 비로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기업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싶다면 데이터 주도 기업으로 먼저 변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는 BMW 그룹의 M 시리즈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자동차를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아보셨을 텐데요. 독일 미넨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BMW 그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BMW, 미니, 롤스로이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죠. 그리고 이 BMW 그룹이 자신들의 기술력만큼이나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역량입니다. 하루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전송되고 있는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BMW 그룹도 사실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전사적인 혁신을 추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BMW 그룹은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구조를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업의 IT 인프라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BMW 그룹이 2015년에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은 이 기업 내부 전산실에 있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온프레미스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요가 늘어나고 또 사용자가 늘어나고 업무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온프레미스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서 간의 사일로 환경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추진하는 혁신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죠. 결국 BMW 그룹은 본인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또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BMW 그룹이 선택한 AWS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구조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 플랫폼 사용자를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소비자라는 다소 이분법적인 간단한 구조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공급자는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시장과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제해서 중앙으로 전송을 하고요. 데이터 소비자는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와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의 분석과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중앙 집중형 방식을 채택을 해서 데이터의 안정성, 동기화, 보안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를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자체는 분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체의 부하를 줄이고 응답성을 크게 개선을 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플랫폼 구조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BMW 그룹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데이터의 업무 활용도를 대폭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BMW 그룹이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구축한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구조가 갖고 있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합니다. 우선 AWS라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플랫폼 운영 자체에 대한 부담이 대폭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는 업무 구조, 데이터의 공급자와 소비자 이런 구조의 간단화를 통해서 플랫폼 운영 자체의 일관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또 관련된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CDH는 수백만 대의 BMW 차량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죠. 한 예로 이 사용자, 즉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솔루션도 준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구조에서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 CDH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안정성,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확장성을 통해서 BMW 그룹이 새롭게 확보한 경쟁력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CDH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 사용자 경험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업무를 통일하게 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업무에 대한 종속성이 많이 사라진 거죠. 사람마다 CDH를 쓰는 목표나 또 그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 업무의 일관성이 확보가 되면서 그룹이 추진하는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BMW 그룹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BMW 그룹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주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 혁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를 합니다. 기술의 발달,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술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기업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메인프레임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PC로 다운사이징이 됐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그런 개념들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인터넷이 전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외에도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진화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진화에 순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사실 기업 스스로가 이 변화를 인지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쓴 강아지가 귀엽지 않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조합해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 이 23년 한 해의 가장 큰 화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IT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거의 유행과도 같은 그런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정제해서 부분적인 자동화만이 가능했던 과거의 기술이랑은 좀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좀 전에 보신 강아지, 이 모자하고 안경을 쓴 강아지의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은 결국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갖췄다라는 그런 비유를 한다면 아마 우리 대학교를 입학한 한 2, 3학년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적으로 사전에 처리를 하죠. 그리고 한번 학습이 된 파운데이션 모델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사이트를 부축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 따라서 보정을 거쳐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고객분들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나 구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제가 아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의 사례를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응용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의 큰 그룹으로 묶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활용해서 다소 단순하지만 간단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존의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구축하신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고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예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감안한 전혀 새로운 서비스를 구조를 잡아가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만을 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렇게 따다가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사진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강아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미지와 또 사물들 간의 그 연계성을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이미지를 조합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 기업이 생각하는 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생성의 기술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고객과의 소통을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는 고객 경험 향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거나 또는 문장을 장문하거나 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자료를 요약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소개하겠다고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전의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능들이 이 상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 스타트업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방법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를 뜯어 고치겠다라는 기치를 내건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여행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킹닷컴 이야기인데요. 이 부킹닷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행을 떠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기술과 데이터로 무장한 이 회사의 끊임없는 그 혁신 활동은 최근에는 여행자가 원하는 여행을 설계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이 54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2,800만 개 이상의 숙소와 이 여객편을 연결한다고 하죠. 명실공히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부킹닷컴의 최신 디지털 혁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면 우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랑 이제 좀 친해질 수가 있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여행을 계획하는 거는 상당히 설레이는 그런 경험입니다. 보통 이제 여행의 즐거움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막상 여행을 계획을 해보시면 그 경험이 항상 즐겁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원하는 여행이 내가 원하는 가격과 일정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여행지는 남이 원하는 여행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여행을 누군가가 혹은 여행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야기가 어떨까요?
이 부킹닷컴이 고민한 부분도 바로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 부킹닷컴의 해답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객들이 작성한 후기를 스터디하고 후기를 분석하고 또 이 여행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여행 조건을 분석해서 최대한 근접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구축한 거죠. 사실 이 유명한 부킹닷컴이 사전에는 그러면 추천 서비스나 개인화 서비스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서비스는 이 단순히 여행지를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자가 원하는 여행의 일정을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관성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또 고객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킹닷컴 사용자가 실제로 여행을 추천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이 사용자는 이 뉴멕시코에 있는 산타페 지역에서 8월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3일짜리 여행을 추천을 요청했죠. 그리고 부킹닷컴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 여행자가 원하는 그러한 여행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각각 이 두 곳의 관광 명소를 추천을 하고요. 또 그 관광 명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 문장으로 기술을 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전에 여행지에 관련된 그 정보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해낸 그런 이제 장문 결과물이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클릭하면서 받아봤던 리스트 형태의 출력물에 비해서 훨씬 몰입도와 또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서비스이지만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킹닷컴의 사례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란 단 한 번의 시도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환경의 진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면서 연속성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서 소개드린 BMW 그룹이나 부킹닷컴의 사례는 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이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자칫 기술 자체에 매몰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행지를 고민하는 여행자의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던 부킹닷컴이나 자신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싶었던 BMW 그룹 모두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서 경영진의 지원 아래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킹닷컴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했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당히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를 만듭니다. AWS의 세이지메이커와 베드락을 활용해서 자신들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BMW 그룹은 자신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AWS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온프레미스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죠.
이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새로운 그 역량이 자신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요. 또 이를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전략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포터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전략이란 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략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데 끝나지 않고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실천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확보하고 또 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라고 하면 기업이 생각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그리고 또 그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확한 목표와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가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혁신의 전략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실행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원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 전략의 실행 요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AW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표적인 성공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혁신을 시작하고 주도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제 임원들 중에서 이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또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즉 이 추진을 위한 투자와 재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혁신 활동은 아시다시피 비용을 수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돈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 활동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평가합니다. 투자를 한 만큼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평가 기준과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잘 정립된 프로세스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혁신은 변화를 가져오고요. 모든 변화는 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부감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두려움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이죠. 사전에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 지역을 준비하고 있어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혁신이 진행되는 동안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행에 필요한 경험과 조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관해서 기업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도전을 경험하시는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지털 혁신 전략의 성공 비결은 실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실행의 모든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적의 방법이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AWS는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데이터 주도 디지털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도 기업으로의 도약에서부터 또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AW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역량, 그리고 혁신의 문화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AWS와 함께 본인들의 디지털 여정을 끌어나가고 계시고요. 이 각 산업군에서 확보한 AWS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하셔서 본인들이 추구하시는 목표를 달성해 가고 계십니다. 긴 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 정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